상승이냐 하락이냐. 자, 지금 자리는요, 확정하는 구간이 아닌 확인해야 하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향을 정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구간도 아니라는 뜻이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캔들은 64.5라는 주요 분기점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오랫동안 우리 날봉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 단기적인 상승 구조를 가져갈 수 있거나 혹은 하락의 방락을 정할 수 있는 주요 구간이었는데요. 더불어 이번 하락을 가져갈 때 IFVG의 저항 구간을 만들어낸 곳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곳으로 강한 되돌림 구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 FVG 구간을 소화를 했을 때는 그 다음 동일 고점인 EQH 65.7K 단기 상승분을 챙길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시로 26년 6월을 보시면요. 강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갭 구간이 만들어졌지만 이 구간을 반대로 돌파하면서 지지는 저항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간으로 다시 한번 되돌림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 구간에서 상승이라고 생각할 때쯤 분기점에서의 캔들은 확정이 아닌 판단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하며 롱이 아닌 하락으로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이전 캔들보다는 확실히 기간적으로 끌고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추격하는 양봉이 하나 나온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 속는 것이 아니라 돌파 지지인지 아니면 이 구간 아래에 있는 청산 자리를 이탈하면서 반대의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루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가야 될 기준도 정해져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겠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야간 브리핑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내용들로 정리를 했으며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들여오는 매크로 관점까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야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더 구걸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 및 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오랫동안 끌어오던 7월의 상승 추세를 깨버리면서 이전 저점들을 모두 깨는 하락 추세를 가져가게 되었죠. 그리고 해당 구간, 이 구간은 일봉에서의 강력한 반등 구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이 어디냐? 이 구간은 우리가 강력하게 7월 달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일봉으로서의 상승 추세의 양봉, 그리고 그 양봉이 만들어낸 FVG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구간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VG는 여러분들이 ICT 이론에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FVG는 어떤 구간에서 생겨나게 될까요? 장대 양봉이 생기는 구간, 특히나 세력이 만드는 구간에서 이전 캔들과의 간격이 급격하면 FVG 갭 구간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장대 양봉을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들죠. 비트코인은요, 이 긴 추세를 결정해주는 주인의 역할을 세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력이 만든 추세의 시작, 그 구간에서 개미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생기면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갭이 생기고 그 갭의 중단선은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페어 밸류 갭, 약자로 FVG라고 하며 이 구간의 성질은요, 일반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이 불공정한 가격 거래 구간이다 라고 하여 다시 한번 고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이 자리로 되돌려서 기회 구간을 형성해 줍니다. 자,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그 FVG의 중단선인데요. 자, 중단선은 강한 분기점의 성질을 가집니다. 분기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자리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기회를 준다라고 했지 이 기회를 무조건 성공시켜 주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에서 만든 FVG의 구간을 추세를 그대로 지켜주는 구간이다.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으로 롱을 다시 볼 수 있는 진짜 개미에게 롱을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구간에서 이탈을 만들어내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제가 조금 전 보여드렸던 자리인데요. 자, FVG 자리가 보이시죠? 이런 구간처럼 중단선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 자,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기회 구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를 하거나 혹은 선물장에서 숏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익 구간의 기회가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 어떤 매매를 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롱에 돌입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구간의 위에서는 청산 물량이 가동되는 범위가 있었고 더블 바텀이라는 패턴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구간에 롱을 걸어두고 공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분기점에서 보수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넥라인에서 롱 자리를 볼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해당 자리에서 롱에 돌입했고 현재는 주요 매물대인 64.5K 부근에서 완익을 하고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은 보통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가 아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스터디룸을 함께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매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점이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스터디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들어오실 때 제가 이런 FVG 구간이나 ICT에 관한 관점 등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정보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을 알려드릴 거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대응하는 법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타이트하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스터디룸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제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도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는 네가 수익 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냐? 여기 있는 구간이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자리 또한 여러분 이전 우리가 상승 양봉이 만들어낸 FVG 구간입니다. 더욱더 보기 좋게 4시간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FVG 해당 장대 양봉이 이전 캔들의 고점과 이 다음 캔들의 저점 이 구간으로부터 FVG가 형성된 곳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상승 FVG가 생겼지만 여러분 이곳을 어떻게 원웨이로 돌파하는 음봉이 내려왔죠. 심지어 따다다닥 4개의 음봉이 생기면서 이 FVG 구간을 한 번에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전 저점까지 갱신을 하면서 말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 FVG는요. 자, 양봉의 FVG는 뭔가요? 지지 구간이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음봉이 이러한 추세로 양봉을 뚫어버리고 이전 저점까지 갱신한다면 이 FVG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지를 가지고 있던 FVG가 IFVG 구간으로 바뀝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 지지였던 구간이 우리에게 다시 올라갈 때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VG에서 지금 보시면 종가로 이 중단선을 하나도 회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64.5K라는 주요 매물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지금 소화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롱을 볼 수 있는 주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는 이 구간을 모두 소화하고 내려갈 때 아래쪽에서 이 구간을 마지막으로 소화해 줄 수 있는 청산 자리 이 자리가 우리 고레버 개미들을 털어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떨어뜨리면서 해당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가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트로에서도 설명을 드렸듯 우리 해당 양봉 보이시죠? 지금 양봉이 만들어낸 이전 캔들 고점과 이 다음 캔들의 저점 자, 만들었을 때 FVG가 나오죠. 양봉이 만드는 FVG는 지지 구간 그런데 이 구간을 뚫으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저점이 생겨난다면 이 저점에서부터 되돌린 구간으로 이 FVG까지 올린다 한들 어떻게 FVG의 중단선을 지지로 밟지 못한다면 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지금 이런 구간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도 롱으로 간다고 설레발을 칠 구간이 아니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산 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전 영상에서 다뤄드리지 못해서 댓글로 남겨놨던 자리인데요. 우선 64.8에 여러분 엄청난 지금 매도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올린다면 64.8까지는 여러분 지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댓글을 남겨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차트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갈색 구간 65.1K까지는 청산 물량이 가득 차 있는 구간입니다. 캔들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떤 청산 물량일까요? 숏 청산이겠죠. 그렇다면 아래쪽으로는 어느 구간? 62.8에서 6K까지 롱 물량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63.8K인데요. 사실 이 구간은 한눈에
봐도 우리가 계속해서 종가와 시가로 요 구간의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 부근까지는 지금 지지 구간을 받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FVG 하강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완벽하게 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64.8에는 숏 청산 물량이 엄청나게 몰려있고 엄청 큰 금액이 몰려있죠. 그래서 이걸 죽이고 다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롱을 잡을 자리는 아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런 자리를 돌파 지지를 받고 갈 수 있다면 이전 고점, 동일 거점이었던 EQH 해당 구간까지 65.7K까지의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의 돌파 지지 없이는 현재 그것을 섣부르게 결정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63.8K라는 주요 지지 저항 구간 매물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구간을 지켜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내려온다면 단기적 숏을 보면서 아래 구간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볼 수 있는 매매 관점을 바꿔서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딱 기준대로만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 매매 계속해서 스터디룸으로 제가 매매일지 보내드릴 거고요. 실시간 다시 함께 달려보실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파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매크로 관점인데요. 미국과 이란이요, 또 한 번 호르무즈 합의에 매우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이런 상승적인 호재로 올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 임박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횡보를 가져가고 저 자리에서 떨어질 자리인데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이것이 호재로서의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호재는 특히나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노이즈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분을 가져가더라도 다시 되돌린 구간까지 온다는 것을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요, 실질금리라는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했죠. 실질금리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은행에 돈 넣어두면은 이자가 높냐 안 높냐,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높냐는 건데 점점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솟았죠.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금을 쥐고 있는데 예금을 해서 이자, 국채 이런 것들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위험자산에다가 굳이 베팅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게 뭐냐? 유가가 될 수 있지만 유가는 계속해서 노이즈가 생기고 있고, 유가가 지금 낮아졌음에도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지표만이 이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는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까지 한번 볼 수 있는 목금의 주요한 고용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고용지표까지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셔야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관점이 폐기되고 상승으로 출발, 요이땅 해버리는 그런 차트 생길 수 있겠죠. 제가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관점이 100%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우선은 64.5K 이상 나왔을 때 추가적인 롱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재 저는 아래쪽에서의 단기적인 롱 구간을 어떻게 완익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추가적인 롱, 그 다음 EQH였던 이 동일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때 분익을 하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것을 가져갈 건데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진짜 높게 봐서 하락에 대한 관점을 폐기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 66.9입니다. 자,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 보이시죠? 우리 어깨를 만들고 다시 한번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어깨를 만들고 지금 이대로 올라가서 66.9에서 지지 돌파를 받아준다면 어떤 효과? 역해된 숄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승장으로서의 출발을 할 수 있고, 우리 이미 두 번의 고점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돌파 지지를 받았을 때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즉슨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너무나 높이 단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고 아직까지 이 자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포모를 겪을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기준을 정해두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자리에서 굉장히 말이 많은 걸로 압니다. 사실상 숏으로 내려와줘야 정석적으로 예쁜 그림이 흘러가는 것도 사실이죠.
구간이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오래 버틴다는 것 자체가 상승으로서의 포모를 느끼게도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준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ICT의 관점, 파동의 관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세력의 매수세, 세력의 매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을 정해 두신다면 자신이 보고 있는 관점에서도 그래도 열어두는 관점들을 하나씩은 챙기실 수 있다. 그것이 저는 차트에서의 대응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관점은 아직까지 60일에 있는 유동성을 먹고 가야 된다라는 메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부를 모두 부합하면서 움직인다면 단기롱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64.5K는 분기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추세 확정이 아닌 단기 방향성을 확인해야 하는 기준점이다. 그리고 실상 저는 여기에서 단기 상승 구조가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상승의 시작인 70K까지 갈 것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과거 장대형봉 FVG의 영역을 하방 이탈하면서 저항으로 전환된 구간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그 구간과 똑같다. 그러니 최우선 판단 구역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확정적인 판단으로서 섣부르게 진입해서 우리가 손절을 당하면 너무나 아까운 구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65.7K 동일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구간까지 64.5K의 지지를 얻었을 때 노려볼 수 있다. 하지만 64.8K에 마찬가지로 큰 하이퍼 리퀴드 숏 물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구간을 종가로 한번 뚫어주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바로 숏에 들어가기보다는 이 아래쪽 큰 청산 물량이 놓여있는 63.8K에서 이 지지 구간을 다시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주는지 그대로 이탈 자리를 만드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해당 구간에서 숏을 발라 먹으시면 수익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매크로 악재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합의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호재는 올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빠르게 먹고 빠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오히려 비트코인에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요일까지 펼쳐지는 지표 발표를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실전 매매 가이드로는 분기점에서 확정하지 말고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보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기준점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나이스 혹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추후 브리핑은 계속해서 스터디로 이어가도록 할 테니 저 밤낮 없이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늦는 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매매 화이팅 하시고요. 무더운 여름 여러분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정수연이었습니다.